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은 자로편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께서 이릅니다. 누구를? 위나라의 공자인 형을 이릅니다. 이때 공자는 공자가 저희 왕을 이르는 말이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아들 자자기 때문에 이 형이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왕의 아들이 됩니다. 이때 왕은 위나라 현공이고요. 현공의 아들인 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위나라의 왕의 아들 공자인 형을 이르기를, 이 형이라는 사람은 잘한다, 잘하였다. 무엇을? 집에서 있을 때 집 안의 생활을 잘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예시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하자, 처음으로 무언가를 가지자, 이 형이 말하기를, 이때 진실로 굿자는 진실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보통은 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그런대로 혹은 대강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그러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합할 만하다. 이때 합은 적당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모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로 합해졌다, 다 이렇게 모였다, 즉 적당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형이란 사람은 집안 살림을, 집안의 생활을 굉장히 검소하게 잘하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막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하자 말하기를 그런대로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은 추가하자면 위나라의 위대한 그 훌륭한 군자들 중에 한 명으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이, 즉 조금만 가지게 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가지게 되자 또 그 형이 말하기를 진실로 혹은 그런대로 완전하게 다 구비하였다, 완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가졌는데도 그런대로 다 완비가 되었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부유하게 가지게 되자, 부유하게 소유하자 형이 얘기를 하기를 그런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형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해서 처음 소유를 하게 되면 적당하다, 다 모였다 라는 의미를 썼고, 조금 더 소유하게 되자 완비했다, 나는 완전히 다 갖추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절약하고 저축해서 더 많이 부유할 만큼 소유하게 되자 굉장히 그런대로 화려하다 라고 해서 사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형의 검소한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9장입니다. 공자께서 동사가 가다입니다. 갔습니다. 위나라에 갔습니다. 공자께서 위나라로 가실 때 염류, 저희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공자의 제자 염구를 얘기하죠. 염구가 이 종복자가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시고 갔다라고 되는데 이때는 보통 마차를 직접 이제 염류가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염류가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나라를 보고는 이 서자가 서술어입니다. 여럿이 있구나, 즉 많구나. 근데 무엇이?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정말 사람이 많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종결사가 2개가 들어가면서 큰 감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염류가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람이 많다면, 역시 서자가 지금 서술어로 쓰이고 있고요. 이미 사람이 많다면 또 그리고 어찌하자는 무엇이라는 의문사로 쓰이게 되죠. 무엇을 더 합니까? 이게 원래 목적어지만 저희 의문문에서는 강조를 위해서 목적어와 서술어 자리를 잘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또 더합니까? 라고 언자, 종결사까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얘를 그냥 부유하다라고 해석을 그냥 하시게 되면 그들을 부유하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간혹 동사들이 뭐뭐 하게 한다 라고 하는 사동의 의미, 혹시 국어를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사동의 의미가 조금 포함이 되도록 해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동이라는 건 시키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동사 부유함을 시키게 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뭐를 시키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영어의 사역동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유하다를 그대로 제가 해석하지 않았고 부유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일단 의미만 따라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갈지자 목적어, 즉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인구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염류가 얘기합니다. 이미 부유하다면, 이미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부유하다면 또 무엇을 더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일단 먼저 염류라는 인물부터 살펴보면 저희 염류, 즉 염구는 나중에 개씨 가문을 도와서 세금이 잘 거치도록 개씨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는데요. 그 일로 공작 땅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 전의 일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공자랑 이제 오붓하게 잘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앞에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땅의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세금도 많이 거치고 군사력도 증강이 될 거고요. 인구는 국력과도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인구의 수는 사실 정말 국가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애를 쓰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그 인구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돈이 좀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집 같은 그런 경제적인 걱정이 조금 덜게 되면 성격도 조금은 부들부들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왠지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공감이 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다음은 10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번에는 진실로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진실로 있다면 누가 여기까지 나를 등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자는 저희 한 살이 되면 돌잔치를 하죠. 그때 돌을 얘기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건 1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뒤에 월자가 붙어서 간혹 한 달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1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년, 여기서는 접속사 뭐뭐라도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 이을, 이자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라는 순접 접속사도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접 접속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뭐라도 이미 이자가 오랜만에 이미라는 글자 그대로 쓰였습니다. 보통은 뭐뭐뿐이라고 종결사로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미 가짜가 캔입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진실로 나를 등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1년이라고 해도 이미 가능하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백성들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뭔가 평화롭게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목적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면 성과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이제 본인의 정사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가 등용이 된다면 나는 1년 안에는 가능하고 그리고 3년에는 성과를 만들 것이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11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때 선인이 이제 주어가 됩니다. 선인이 할 위자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목적어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하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하니까 나라를 다스린다. 근데 얼마나 100년이라고 시간부사가 들어있습니다. 선인이 즉 훌륭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100년을 나라를 다스려야 또 역자는 보통은 또한이라는 해석으로 거의 쓰이는데요. 잘 나오진 않지만 겨우라는 뜻도 간혹 쓰이는 것 같습니다. 겨우라는 말이 가장 잘 적합해서 일단 제가 붙여봤고요. 조금 어색하시다면 또한이라고 물론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선인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야 겨우 가이는 합쳐서 캔 가능하죠. 가짜만으로도 캔이 가능하지만 가이 합쳐서도 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무엇을 이 전체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길 수 있다. 동사의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잔혹한 사람들 혹은 잔혹함 그 자체를 이기고 그리고 동사가 두 번째,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갈거자죠. 죽이는 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이 100년은 다스려야지 이 잔혹함을 이기고 죽이는 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말을 공자께서 들으셨는데 이 부분은 공자의 얘기입니다. 정성 성자가 맨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다, 진실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가 지금 종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끊어줄 수가 있는데요. 진짜구나, 역시 감탄이죠. 진짜구나, 이 말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진짜구나, 진짜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10장의 내용이랑은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앞에서 공자께서는 이러한 어떤 습속이라고 할까요? 풍속을 바꾸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에는 내가 1, 2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깐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이 1년 혹은 3년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뿌리 박힌 잔혹함이라든지 뭔가 사륙에 대한 그런 풍속, 그런 것까지 바꾸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를 보살펴야 한다. 그 보살피는 거에는 시간, 노력, 교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만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12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뭐뭐와 같다면 혹은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면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보면 있다면, 있음과 같다면, 근데 무엇이 왕자가 있음과 같다면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왕이라고 한다면 이 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자가 들어있는 이유가 저희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자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해석이 되어서 왕과 같은 이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사람이지만 진짜 사람 같은 인간다운 그런 사람이 있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왕다운 혹은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정말 왕과 같은 왕다운 사람이 있음과
그러하다면 반드시 1세 이후에, 원래 이후는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요거 대신에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그대로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한 간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30년 정도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후에 인자가 서술어입니다. 인이 생긴다, 혹은 인이 퍼진다, 인을 쫓는다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다운 사람이 있음과 같다고 해도 반드시 1세, 즉 30년 이후에야 인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나온 저희 11장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사람들이 인을 쫓고 또 풍속이 바뀌고 이런 거는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겨우 이룰 수 있다 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진실로로 시작하는데요. 정자가 동사입니다. 그의 몸을 바르게 하면, 즉 저번에도 나왔었죠. 처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처신을 바르게 한다면 이 어자가 여기까지 걸리게 되고요. 이 호자는 종결사처럼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를 쫓음에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정치를 쫓음에, 여기서는 종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더 부드럽겠습니다. 정치를 종사함에 한번 끊어주고요. 역시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역시 의문문이기 때문이고 강조입니다. 저희 이런 표현, 하유,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정말 그 목적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려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처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종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서술어인데요. 그 처신을 능히 바르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요 구문에서는 지금 여하 보이시나요? 원래 저희가 여하 혹은 하여, 이게 무엇을 하겠는가, 어찌 하겠는가 라고 하고 목적어가 들어가면 간혹 요 중간에 목적어가 한 개 똑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목적어가 단어가 두 단어일 뿐이지 얘네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겠는가, 무엇을,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을,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즉 자기 처신도 자기 몸도 바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